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32,04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1번부터 5번까지 물건 총 5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금리에 위치한 상가이고요. 107호, 108호, 109호, 그리고 203호, 204호 이렇게 총 5개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면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1번 물건부터 살펴보시면은 감정가는 2억 2천, 현 최저가는 1회 유찰이 되어서 1억 5,40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일은 2022년 2월 8일로 입찰 5일 남았습니다.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 등기일은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를 이렇게 대구 쪽에서 조성을 하는데 보통 그 테크노폴리스 신규 아파트 입주한 연도가 15년부터 16년에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8년도 있고 그 이전 14년에 입주를 하신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15년, 16년,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이 조성이 된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2층 중에 1층, 현재 보여주는 물건은 1층이고요. 1층 물건 3개, 2층 물건 2개, 이렇게 총 5개 나와 있습니다. 대지권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금곡 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부근은 각종 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미개발 나지 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간선대로변에 위치하며 제방교통 사정은 편리하다고 하고요. 남동쪽으로 폭 약 35m, 북서쪽으로 폭 약 15m 도로에 접해 있고 중공업 지역입니다. 임차인 현황 없이 지금 공실로 보여집니다. 건물 등기 사항을 보시면 을구 1번에 설정된 2014년 12월 31일 날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밑으로는 모두 소멸, 인수하는 권리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사건 번호 2021 타경 32,04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1번, 작성 일자는 2022년 1월 12일 담임 법관이 작성하셨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4년 12월 31일 근저당권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7월 14일. 하지만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죠. 그리고 그 밑으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이런 것도 해당 사항 없고 지상권도 해당 사항 없고 비고란도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100%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물건 번호 2번이에요. 2021 타경 32,04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매각 물건 번호가 2번. 그러니까 요거는 108호, 107, 8, 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면적이 좀 전에 거에 비해서 조금 이제 작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저기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보이는 오픈 짬뽕이라든지 요 세븐일레븐 요 뒤쪽으로 있는 거거든요. 반대편 도로 쪽으로 있는데 그쪽으로가 화장실도 있고 계단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상가들보다 평수가 조금씩 작아요. 그쪽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8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습니다. 면적이. 화장실과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는 2억. 아까는 2억 2천이었죠. 근데 요거는 2억이고 최저가 1억 4천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번 물건 2021 타경 32,04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매각 물건 번호 3번이에요. 요거는 109호. 109호는 더 작아요. 아까 나중에 이제 호별 배치도를 보여드리겠지만 7호는 거의 뭐 손해보는 곳이 없고 8호는 약간 화장실에 약간 물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완전 물리기 때문에 면적이 8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1억 5천, 현 최저가는 1억 500으로 여기가 제일 가장 저렴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8평짜리 뭐 괜찮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물건 매각 물건 번호 4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올라가요. 저 뒤쪽 편입니다. 여기 쌍용이라고 보이는 여기 로지스의 반대편이에요. 요 앞에 전면이 201호, 202호고 뒤쪽으로가 3호, 4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 전면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건이. 반대편으로 있는 물건 5개가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2층은 면적이 좀 넓죠. 요 밑에는 3개, 3개
이렇게 해서 6개, 총 12개로 쪼개 놓은 반면 위에는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이렇게 4개로만 쪼개 놨기 때문에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36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2층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2억입니다. 아까 108호 중간에 끼어 있던 그 호스랑 감정 가격이 똑같죠. 그래서 2억에 나왔다가 1회 유찰이 되어서 1억 4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번호 5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128. 좀 전 거보다 조금 더 넓죠. 조금 더. 그래서 감정가는 2억 1천. 1회 유찰이 되어서 1억 4,700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진행 중이고요. 여기 뭐 테크노폴리스는 예전부터 대구 산업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옆에 왼쪽 밑으로 가면은 대구 국가산단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테크노폴리스는 대구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서 관리하는 거고, 오른쪽 밑에 있는 대구 국가산단도 있고, 이래서 그쪽으로 통해서 이 대구 산업선이 이제 창녕 뭐 대합 그쪽 공단 쪽으로 가고 이래 버리면은 또 괜찮은 일자리 노선, 수도권에서는 일자리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물건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전면이고, 전면은 사실 물건이 없는데 전면을 찍어 놓으셨어요. 어쨌든 건물의 전체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저기 왼쪽 편에 보이는 푸짐한 국수 쪽은 안 나온 거예요. 푸짐한 국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2층과 오른쪽에 PC방 그 왼쪽 비어있는 공실 이 부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면이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짬뽕집 있고 뭐 보양식집 있고, 보양식 뭐 장어구이 같은 거죠. 그리고 김치찌개집 있고 세븐일레븐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 편의점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고, 지금 가운데 통로는 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50 짬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짬뽕집은 요만큼만 쓰고 오른편에 보양식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짬뽕집이 이만큼 넓게 썼었겠죠. 넓게 3개 호스를 다 쓰다가 요만큼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거를 떼지 않았다. 좀 희한하네요. 보통은 이 정도는 뭐 간판도 아니고, 간판이야 이렇게 뭐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거를 안 떼고 한다?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걸 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변이 조금 휑하거든요. 휑하기 때문에 그냥 요 앞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다가 그냥 차를 세워 놓고 식사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굳이 저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과연 돌아가서 차를 댈까? 그렇게 여기를 이제 뭐 빡세게 그런 주정차 이런 단속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뒤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뒤쪽 상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당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원래는 PC방으로 사용했었는데 PC방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산업선 보이시죠? 이게 그렇고, 호별 배치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7호 이게 1번 물건이에요. 그리고 108호가 2번 물건, 화장실이 조금 물렸죠. 그리고 109호는 완전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8평, 11평, 뭐 12평, 13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101호, 102호가 아까 짬뽕집, 3호가 아까 장어구이집, 그리고 4호랑 5호를 이게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5호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이 같이 놓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106호랑 세븐일레븐이 쓰고, 왼쪽은 김치찌개집이 쓰고,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옆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뭐 식자재 마트도 있고, 택볼, 배드민턴, 대주기계 이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고 현대 로보틱스나 달성 화석박물관, 국립대구과학관 이런 것들이 꽤나 여기 그래도 있거든요. 계명대학교 달석 캠퍼스도 있고, 이쪽으로
대구형 일자리, 뭐 광주형 일자리 해서 빅그린 산단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기도 대구형 일자리 형식으로 뭔가 업체를 현대 쪽에서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쪽에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아직은 빈자리가 조금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식사를 지금은 보통 다 이쪽으로 가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선택사항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오려면은 여기가 같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큰 대로변을 따라 다니면서 차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 완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우회전 좌회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주거용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가 쪽으로는 그렇게 규제가 크지 않고 지금 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상가들이 그렇게 막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거든요. 수도권에 난다 긴다 하는 곳들도 막 명동도 사실 쓰러져 나가고 있는 판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지금 여기 주변에 빈 땅들도 다 그거 하고 있거든요. 분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어울릴 만한 것들 사실 지금 뭐 여기서 어울릴 만한 거는 음식점 같은 거죠. 음식점인데 그런 약간 한밭집 느낌 아니면은 도시락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음식점들 아니면 2층을 뭐 203호, 204호 이런 식으로 다 써가지고 아예 큰 음식점, 큰 고깃점 이런 거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기 입점하신 분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와주신다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이쪽으로 자리를 잡은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쪽으로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끌어온다.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저렴하다라고 하면 임대료가 저렴하다. 그러면은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그래서 현장을 가서 어떤 식의 설비가 되어 있고 어떤 입점 업체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에 유찰이 더 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될까 싶기도 한데 한번 좀 조사해 보도록 하죠, 같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 경제자유구역 청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 가운데 상단이 테크노폴리스고 이걸 지적 편집도로 보면 경제자유구역 대구 테크노폴리스 있고 요 아래쪽으로 보이는 여기 구지면이거든요. 구지면에 보이는 여기는 국가산단입니다. 나중에 산업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테크노폴리스를 거쳐서 여기 국가산단까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길이고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창녕 넥센 있는 데가 대합 일반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대합 산단 여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일자리 노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대구역에서 원래는 들어오는데 중간에 제2의 KTX라고 불리는 그런 열차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그냥 일반 광역철도로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낮춰지면서 오히려 이제 역 간의 거리나 이런 것들 제약이 조금 덜해지면서 중간에 여기 조금 두 개인가 더 추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에 착공하고 27년에 개통이라고 예정을 하긴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그런 거 가지고 말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잠시 이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뭐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산업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조감도나 홍보 영상 그리고 뭐 편한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 있고 대구 산업선 여기 KTX가 있지만 얘들이 안 들어오고 광역철도 형식으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들 보시면 되고요. 뭐 산업 인프라 그리고 여기 테크노폴리스 단지들 있죠. 그래서 여기 VR 보기 있거든요. VR 바로 오기를
그래서 이렇게 VR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테크노폴리스 메인 도로죠. 메인 도로. 이렇게 딱 중심을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쪽 끝으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있고 구청공원 그리고 중앙공원이 여기 있고 앞쪽으로 여기가 상가 삥 둘러서 상가가 있고 그 뒤로 배우 세대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저 배우 세대에서 상가를 통해서 여기 공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산책을 하실 거니까 이 상가들이 저기 상가들은 사실 이 배우 세대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연구원들 대학원도 있고 이쪽으로 조금 가면 국립대구과학관 이런 것도 있고 그 옆으로 뭐 또 과학관 같은 거 하나 짓더라고요. 그 국가기관 같은 거. 그리고 저기 노란 색깔 표시되는 거는 분양 필지. 자,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현풍공업 산업단지, 그러니까 테크노폴리스 안에 이런 현풍공업단지가 있어요. 조금 특이한 구조이기도 하고 저쪽으로 보면 현풍 IC. 그래서 현풍 IC 나가는 길목에 여기 보면은 저기 요 회색깔 건물, 회색깔이 큰 게 있고 위로 작은 것도 있죠. 거기 아까 수산시장이고 그 위로 조그맣게 보이는 하얀 색깔 그게 우리 경매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그렇고 저쪽 멀리 보이는 게 대구 국가산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산업선이 오면은 이쪽 여기 어디 가운데 이쪽을 통과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지도에서는 저 끝에 태산 하이테크 저기 현풍공업단지 있는 저쪽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여기 가운데 중심을 통과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하철이 어디로 뚫리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계속 발전이 되고 뭔가 단지들이 유입이 되면 산업단지들이 유입이 되면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면은 충분히 저쪽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그 대구 경북 자유경제교육 그 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요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인프라나 이런 것들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켰다 껐다 할 수 있거든요. 분양 필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물건을 보면은 상가가 여기 거래가 됐네요. 1층 지금 위치가 잘못 찍혔죠. 2억 8천 16년에 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12.04가 우리 107호랑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들이랑은 면적이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앞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커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그 국수 있는 집 제 반대편 끝에 그쪽이 2억 8천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으로 상가가 거래가 된 거는 특별히 없죠. 다 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저쪽으로 갔을 때는 얼마가 된지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실제 거래된 거를 보면 여기는 평당 한 790만 원 정도. 옆에 거는 평당 1300. 2층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300이에요. 790, 1300.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완전 코너 자리를 보면 다양하네요. 평당 2020년 7월이 오히려 좀 더 저렴한 2017년에 2700, 2017년에 3700, 평당 3700까지도 팔렸어요. 지금 우리께 아까 16년에 거래가 됐으니까 2800인가 2300에 거래가 됐거든요, 평당. 그러면 이때가 완전 이제 기대감에 완전 부풀어 있을 때 그때 금액이고 지금 21년 11월에 600만 원, 9월 달에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있어요. 이게 뭐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건 맞는 건데 이렇게 해서 거래 연도를 최근 3년,
최근 2년으로 볼까요? 22년까지 포함이니까 최근 3년. 최근 3년으로만 뽑아서 보면 최신순으로 하면 평당 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층은 여전히 2,800만 원 정도고 여기는 진짜 바로 앞에 단지들이 있으니까. 근데 4층이 580, 4층이 680에서 지금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어쨌든 여기가 거래 건수가 최신순으로 보면 20년도 6월 달에 역시 1층은 그래도 3,900, 3,400. 그리고 4층이 8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수준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일 거래가 많았던 요거 3층이 670, 8층이 480. 2021년도에 다 거래됐던 것들입니다. 2021년에 거래가 꽤나 많이 됐네요. 근데 평당 400만 원, 6층 이상, 4층 이상은 3층이 630, 3층이 670. 그 정도 딱 거기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 400만 원대. 4층 이상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12평이거든요. 12평에 1억 5천이에요. 지금 유찰이 돼서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비싼 거죠. 절대적인 금액은 되게 낮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저쪽이 상권이 살아있는 쪽이 평당 저 정도 수준이면 저기 3층, 4층에서 평당 600만 원 주고 저 건물 살래? 여기에 평당 1,0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여기 살래? 고민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금액이 낮아서 임대료가 여기가 임대 수익이 훨씬 더 좋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임대 수익으로 여기에 임차인을 찾기도 사실 힘들 상황인 것 같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컨셉을 잡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최초 감정가가 평당 한 1,800?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평당 1,800이면 쉽지 않네요. 이거 12평에서 임대료 얼마 나올까요 이거? 매물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매물이 하나 있죠.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물 하나 보면 상가 매매네요. 매매 5억 8천 1층 남동향. 이거 지금 우리 건물 같죠? 우리 건물인데 앞에 코너 상가 도로랑 노출 잘 되는 상가 성업중이라고 합니다. 상가 도로가랑 노출이 잘 된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너 자리라고 하니까 뭐 코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중앙 통로 코너일 수도 있고 완전 제일 바깥의 코너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1층에 지금 85제곱을 쓴다. 그럼 두 개를 쓴다라는 거거든요. 두 개를 쓴다 라고 봤을 때는 하나는 그 짬뽕집밖에 없어요. 그 세븐일레븐이나 김치찌개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절반을 잘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85제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짬뽕집이 유일하게 두 개를 다 써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짬뽕집이라고 하면 2천에 240이래요. 월세가. 야, 2천에 240. 센 느낌이 있네요. 2천에 240이면 사실 지금 감정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게 수익률이 굉장합니다. 이거 5억 8천이면은 240 부가세 별도로 받고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만 보면. 이게 가끔씩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증금 월세 이렇게 쓰여 있는데 문의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정도 돈 내고 조금 더 장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쵸? 우리 아파트 팔 때도 약간 요런 것들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일단 팔고 장사를 조금 하시다가 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되는 수준의 금액, 조금 더 괜찮은 금액을 불러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나는 장사 접겠다. 요러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필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믿고 들어갔다가 또 그쵸 입찰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임대료를 놓는다라고 하면 주변에 공실도 많고 사실 뭔가 딱히 뭐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대지예요. 지금 건물 대지 빼고 상가만 놓고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백년선님 쪽에 하나. 여기는 1층에 138제곱이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 건데 2천에 100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0이 이거 지금 85에 250이잖아요. 물론 저기가 큰 대로변이긴 하고 그렇긴 한데 240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좀 여기 이런 데 보시면은 지금 1층 이것도 뭐 이면도로일 수 있습니다. 서양이라고 하니까 서양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는데 1층인데 2천에 100 바로 길 건너 한 블럭 들어오는데 이쪽으로도 자 1층인데 500에 50 1000에 50 1000에 80 100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 면적이 굉장히 큰데도 공실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대료로 대충 때려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이거 보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뒷면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전면으로 나오지도 않는 이 물건이 뒤쪽으로 가여 있는데 평당 1000만 원 이상 줄만한 1억 5,400. 요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억 5,400은 좀 무리인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져요. 2번 정도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번 정도 더 떨어지고 어느 정도 뭐 한 50만 원, 40만 원 정도 받아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는 정도. 그 정도 금액까지 떨어졌을 때 임대를 놓고 뭐 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아까 거기 물건처럼 뭐 500에 50, 40, 30 이런 식으로 줘서는 이자 그냥 또이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을 보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컨셉을 따라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려면 지금도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투자자 입장, 임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을 노려보고 그 다음에 유찰이 되고 나면 그때 한 번 더 30% 떨어지면 그때 한 번 더 가능하면 저는 2번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32,040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금리에 위치한 상가들이고요. 반드시 입찰하기 전에 권리 분석상은 문제가 없으나 반드시 입찰을 하시기 전에 주변 임대료 여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면밀히 확인하신 다음에 충분히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입찰할 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뭐 임대를 놓고 임대 수익을 먹고 이런 것도 수익률이 높아야 나중에 팔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저 지금 뭐 짬뽕집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5억 8천에 파는 거 240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입찰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